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제 채널의 이광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퇴직연금을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투자자의 92%는 시장이 폭락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폭락이 오기 직전 몇 달 동안 평생 모은 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를 보시죠. 작년에만 17% 가까이 상승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케이프 비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를 봐야 합니다. 현재 이 수치는 역사상 단 2번만 도달했던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바로 1929년 대공황 직전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입니다. 두 번 모두 시장은 75% 이상 폭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간 모든 시장의 최고점에서 투자자들은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천하무적이야. 안전해. 이번에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야. 하지만 매번 그들은 평생 일궈온 자산의 30%, 40%, 심지어 75%를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계처럼 반복되는 이 패턴과 경고 신호를 안다면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승장에서 현명하게 수익을 내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과 기관들은 이 패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조용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은 더 위험한 자산으로 몰려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유입니다. 거대 기관들이 독점하던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몇 달간 192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주요 시장의 최고점을 분석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당신의 이웃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식 수익률을 자랑하고 택시기사님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뉴스에서는 연일 주식시장의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던 바로 그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모든 시장의 최고점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4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99%의 투자자보다 시장의 꼭지를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수익을 실현하고 언제 방어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점에 최악의 자산을 매수하는 실수를 멈추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희 분석팀과 함께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68년 고고시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1년 유동성 파티까지. 이 모든 시장의 정점들은 수십 년의 시간과 다른 기술,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연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마치 인격 장애라도 있는 것처럼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시장의 최고점을 마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번에는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최고점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포트폴리오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만 보던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처럼 될 것인가? 당신은 양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외로운 늑대가 될 것입니까? 이제 그 패턴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패턴. 모든 시장의 최고점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단계의 징후를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성적인 강세장입니다.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죠.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고 경제가 확장되며 금리가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주가가 오르는 아주 건강한 시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며 자신의 수익을 아무에게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서 2015년 사이가 그랬죠. 이때는 좋은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가속화 구간입니다. 연 80% 오르던 시장이 갑자기 20, 30%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시장은 나쁜 소식은 무시하고 언론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보도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 소위 주린이들의 순진한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택시기사님,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주식 팁을 주기 시작하죠. 펀더멘털은 아직 괜찮지만 조금씩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식은 그냥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조금씩 과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3단계 바로 이 구간에서 부가 파괴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가 바로 시장의 꼭지입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투자자들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폭락 직전의 황홀경이죠. 밸류에이션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집니다. 한국의 영끌, B2, 열풍을 기억하실 겁니다. 밈 주식 암호화폐 같은 투기성 자산들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특징은 시장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SP5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사실상 소수의 대형 기술주, 예를 들어 매그니피센트 7이나 한국의 특정 반도체 주식만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내부자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를 분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수익을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과정이죠. 2000년 3월, 2007년 10월, 그리고 2021년 11월을 기억하십니까? 시장은 천하무적처럼 보였고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으며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공포지수 VIX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폭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아차 하는 순간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동시에 팔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붕괴하고 공포는 극에 달하며 패닉 셀링이 시작됩니다. 언론은 갑자기 몇 달 동안 명백했던 모든 문제들을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4단계에 진입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때 팔려고 하면 수백만 명의 다른 공포에 질린 양들과 함께 최악의 가격에 팔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말한 케이프 비율은 현재 40에 육박합니다. 이는 역사적 평균인 17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닷컴 버블 시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어떤 순간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최고의 단일 지표라고 불렀던 버핏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주식시장 총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값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주가는 그 나라 경제보다 영원히 더 빨리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10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봤습니다. 닷컴 버블 때가 14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200%에 가깝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기업들의 가치가 나라 전체가 생산하는 것의 2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상일까요? 네 번째 패턴은 섹터 순환매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시장이 최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바뀝니다. 보통 강세장 후반부에는 에너지 원자재 같은 경기 민감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기술주의 상승세는 여전히 강하지만 소수의 주식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필수 소비재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꼭 사야 하는 것들이고 임의 소비재는 명품 여행처럼 경기가 좋을 때 사는 것들입니다. 이 둘의 비율을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십시오. 구리 은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방어주들이 조용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대형주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지만 그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 후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6개월 안에 30% 하락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공황에 빠져 모든 것을 팔 것이다라고 답했다면 지금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더 살 것이다라고 답했다면 지금 포지션을 유지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익 실현 전략을 세우십시오. 특히 50%, 100% 이상 오른 종목이 있다면 그 수익이 다시 0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 매도, 즉 스탑로스를 설정해 두십시오. 세금 때문에 이익 실현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당신이 돈을 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폭락했을 때 무엇을 살지 쇼핑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위대하지만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넷째,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특히 B2는 최악의 순간에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용거래 계좌를 정리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을 앞당겨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장이 4단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우리는 지금 3단계 후반부에 있습니다. 3단계는 황홀경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비해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은 극단에 달했고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며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뉴노멀이 아니라 꼭지가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까? 상승장에서 번 돈을 지키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축제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이 경고 신호들을 가슴에 새기고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제 이야기를 어떤 세대의 분들이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항상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공유해드린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늘 든든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재정이 늘 굳건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